저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많이 춥죠? 예, 보통 추운 정도가 아닌데요. 다들 퇴근길 조심하시고 이번 주 내내 좀 춥다고 하니까요. 몸 따뜻하게 하시면서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장 분위기는 오늘 지수가 좀 빠졌습니다. 예, 지수는 빠졌는데 이제 2차전지 업종의 급락이 지수를 좀 끌어내렸고, 반도체 또 AI 관련된 종목들, 이제 낙폭화됐던 중소형 종목들의 강세는 좀 상반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만으로 이제 장세를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종목별 흐름으로 이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뭐 AI 관련된 좀 중요한 얘기, 또 이제 사이버 보안으로 확산된 어떤 시세 흐름들, 이런 부분을 체크해드리고, 2차전지 업종이 좀 급락 이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어쨌든 지금 2차전지 업종이 좀 분위기가 좀 좋진 않은데요. 사실 뭐 우리 장기적으로 볼 때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뭐 판매 이제 둔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지수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3% 약세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0.35%, 양시장 모두 약보합 정도 냈고, 거래대금은 이제 코스피는 8.4조 정도, 코스닥이 좀 거래대금이 많습니다. 12조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상승 종목수하고 하락 종목수는 비등한 수준 정도였고요. 코스피 쪽은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좀 월등히 한 2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약세 느낌도 있지만 뭐 특정 업종들은 또 강세를 띄웠고, 외국인의 수급이 좀 중요한데요. 외국인의 수급은 코스피 쪽에서 3천억 순매수를 해주면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후 이제 연속적인 어떤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정 업종이죠. 반도체 업종에 이제 집중된 어떤 매수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도 반등하기 위한 어떤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의약품 쪽에서 400억대, 기관도 270억대 순 매수를 해줬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낙폭과됐던 주요 업종들의 어떤 반등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해도 좀 2차전지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난 금요일날 제가 다음 주 전략 영상을 좀 못 올려드렸는데요.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난 금요일날 미국 장세는 굉장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증시가 1.7% 상승 마감하면서 직전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다우하고 S&P는 신고가를 냈어요. 결국 이제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좋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우 지수 역사적 신고가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 이제 시장의 흐름은 상승 추세다. 네, S&P 500 지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적 신고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AI 트렌드로 붙으면서 여러 이제 그 인프라 단에 이제 또 이제 GPU 단에 이제 이런 흐름들까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계속 지속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되는 구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강세, 글로벌 증시 강세 흐름에 뭐 한국의 이제 관련된 트렌드, AI 트렌드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뭐 거의 뭐 초강세 흐름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증시 전략은 제가 이제 작년에도 연말에 이제 강조 많이 드렸지만 섹터적인 흐름으로 좀 흘러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장세 흐름들, 또 상반기에 공매도 쇼커버성의 중소형주 시세 급등의 패턴들, 이런 것들이 전개될 걸로 보는데요.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AI 쪽이 첫바따로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면서 최근에 그냥 지금 옆에 보시는 차트도 이제 그 한글과 컴퓨터죠. 예, 그래서 완전히 그냥 로켓을 쏘듯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니케이 증시도 1.6% 상승하면서 이제 시장의 이제 글로벌 시장 흐름을 오롯이 받아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 증시도 0.76% 상승으로 완연한 상승 추세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항생, 상해에서 지금 홍콩하고 중국은 뭐 그냥 연일 신저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어요.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이런 영향권에서 완전히 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중국 경제권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못 벗어나고 있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코스피 지수 흐름도 오늘 음봉으로 마감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음봉으로 마감했죠. 그래서 아시아권의 이제 중국권 증시의 흐름에 조금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강세 출발했는데요. 이게 이제 되밀렸고 2차전지 업종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코스피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올랐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가 2배 정도 많았던 거는 중국 증시의 영향을 어느 정도 좀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2차전지도 엄청 많은 그 산업군 쪽으로 좀 침투돼 가지고 화학 종목이 뭐 2차전지 사업을 하면서 2차전지 종목으로 분류가 돼 있고 뭐 철강 관련주들, 뭐 소재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뭐 고려한도 이제 2차전지 종목으로 분류돼서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차전지 업종의 급락 형태는 전방위적인 국내 이제 코스피 쪽의 제조단의 기업들을 같이 하락을 시키는 그런 영향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이 이제 이렇게 좀 뚜렷해요. 코스닥 쪽 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약세인데요. 코스닥 증시 흐름을 안 봤네요. 코스닥도 이제 이렇게 음봉으로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강세 이제 상승 출발했지만 약세 이제 완전 음봉으로 뭐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에코프로 BM 이제 장기 평선을 깼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리죠. 이제 상반기에 제가 2차전지 종목에 전략이 없다는 얘기를 드린 게 사실 최근에 이제 뭐 포드가 이제 감산 결정하고 스텔란티스도 이제 뭐 생산 감축하고 이런 발언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악영향을 미친 거죠. 당연히 이제 전기차 생산 감소는 예상했던 것보다 감소된 거는 2차전지 이제 공급 축소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2차전지 기업들이 이제 약세를 유도하는데요. 사실 시세 분출하고 이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상당 기간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이제 주식의 또 작동 원리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여기서 한번 장기 편선을 깼잖아요. 지금 에코프로 BM입니다. 근데 이제 위로 신고가 부근에 올리지 못하고 저항을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두 번째 장기 평선 붕괴는 사실상 이제 조금 시간을 많이 조정을 필요로 하는 국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인 거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구도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돌파 못하고 저항을 받았고 여기서도 이제 중기 평선 저항을 받아버렸고 그대로 이제 장기 평선을 깼지만 올라왔다가 두 번째 깨면 이거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좀 넘어가면서 시간적인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LNF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모멘텀이 조금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 장기 평선 저항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치고 나가기 어렵죠. 예, 또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또 피어 그룹이 또 꺾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또 꺾이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게 필요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게 기간 가격 조정이 필요한 거죠. 예, 기간 조정으로 좀 넘어가는 흐름들 이제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WCP 분리막에서도 오늘 꽤나 많이 빠지는 흐름이었고 코스피 쪽에서 이제 LG엔솔도 저점을 붕괴시켰어요. 와, 이거 심각하게 빠졌네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장기 평선을 여기는 이제 지지를 받아줬는데 여기는 붕괴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추세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에요. 두 번째
하락은,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직전 저점을 계속 깨는 신저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깨지고 올랐지만 저항을 받았죠. 여기서 중기평선 저항을 받고 재차 이제 장기평선을 깨버렸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으로 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좀 저점을 형성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2차전지 종목들의 저점을 노리는 전략들도 지금 시나리오에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행형이에요. 지금 하락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21선을 깨버렸어요. 이게 이제 오늘 전체적인 2차전지를 같이 끌어내리는 이제 리딩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고, SK이노베이션도 신저가를 계속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가격이 낮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선에서 멈출지를 아직은 조금 확인하기 좀 어려운 어떤 국면이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이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그 오늘 삼성증권 코멘트인데요. 그 포드가 이제 전기차 감산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부분들, 여기 이제 뭐 주말 상간에 좀 나온 기사들인데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생산 감축에 대한 부분들 해서 어쨌든 포드 감산 공식과 스텔란티스 CEO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코멘트, 이런 부분들이 국내 배터리 셀 소재 업체들의 주가를 돈만 약세시켰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크게 미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차전지 종목들 그 보유하신 분들도 이제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쪽은 조심스러워요, 사실.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지금 개인들이 대거 샀잖아요, 하반기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린다면 매도 타이밍은 지났고, 이거는 지금은 홀딩 타이밍이면서 저점이 그래 멀진 않을 것 같아요. 저점이 멀진 않을 것 같고, 그런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저점을 형성할 걸로 좀 보여져요. 지금 주가의 어떤 패턴 흐름들, 뭐 기간적인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그리고 이런 그 감축이라든지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이쪽 센티 자체가 지금 구도를 보면 상반기에 지금 대부분 다 반영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점에서는 이 매도 실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그 종목별 흐름들을 보면요, 그 반도체 쪽이 뭐 미국의 이제 강세 흐름에 힘입어서 특히나 이제 AI 쪽에 이제 분류되는 그런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어요. 특히나 이제 이수 페타시스 같은 기업이 21%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테크잉도 이제 마찬가지로 급등을 연속적으로 만들고 있죠. 9.5%. 그래서 리노공업도 이제 11% 상승하면서 지금 보시면 이오테크닉스 6.5% 상승. 그래서 AI 이제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요. ISC 6% 강세 흐름들. 그래서 오늘 AI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강한 시세 흐름을 내어줬고요. 현대오토에보도 오늘 중기평선 지지력과 함께 3%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줬고, 컨텍, 세트레가이 같은 또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AP위성, 이런 기업들도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제가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레고캠바이오가 7% 강한 반등을 해줬고요. 셀트론이 중요해요. 바이오 업종에서는 셀트론의 흐름이 결국 반등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4% 강세 이제 반등 흐름으로 바이오 종목들의 회복 흐름을 좀 주도를 하고 있고요. 셀트론 제약도 역시나 8% 상승으로 오늘 20일선 돌파하는 흐름들, SK바이오팜이라든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 상승하면서 바이오는 이제 반등 시작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좀 움직임 반등을
만들어내는 흐름을 낼 걸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 제가 좀 많이 강조드린 종목들, 한글과 컴퓨터가 15% 급등, 장중에 뭐 거의 상한가 근방까지 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장 끝나고 자사주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9,000주를 처분하기로 했다. 이게 센티상 약간 단기 그 수급 구도를 좀 불안정하게, 센티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15% 급등하면서 신고가 흐름 내어주는 모습 내걸렸고요. 신규 상장주 내에서는 비아 매트릭스가 또 신고가 흐름을 내어주는 지금 AI 관련된 모멘텀을 오롯이 받고 있습니다. 플리토도 이제 플러스 마감됐고, 크라드웍스도 거래량 절제되면서 5일선 타는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A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그 사이버 보안 관련된, 제가 지난주에도 좀 한번 언급드렸는데, 센즈랩이라든지 한컴위드 이런 기업들도 오늘 그 보안 관련돼서 움직임을 좀 나타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쪽을 좀 보면요, 오늘 XR 관련된 기업 뉴프렉스가 강세, 시간으로도 이제 상한가에 마감해서 XR 관련 모멘텀들이 시장에서도 불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지금 IT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무차별적으로 올립니다. 포바이센이라든지 IT센이라든지 지금 중소형 IT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세 확산적인 어떤 흐름들을 내어주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지난주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 금요일날 코난 테크놀로지하고 바이브 컴퍼니를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직 움직임이 없었던 AI 이제 대표 기업들이죠.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도 장기 평선 뚫어올리는 그런 흐름으로 오늘 11%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 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또 일부 이제 바이오 관련된 반등 세게 만들어준 기업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별 장세 흐름이 뚜렷하게 좀 펼쳐졌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자율주행 쪽에서는 또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14% 급등하는 흐름들을 내어줬고, 피런티어도 5% 상승으로 장기 평선 쪽에서는 지지력 테스트들을 해주는 그런 시세적인 흐름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우호적인 흐름이었고, 어쨌든 Y랩 같은 기업도 3% 상승으로 웹툰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시세 흐름이 좋죠. 그래서 그런 시장의 흐름들을 잘 추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에이징랜드, 이런 또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도 지속 강세 흐름을 내어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늘 기사 중에 요거 좀 체크할 포인트가 됐던 것 같은데요. 네이버 카카오 웹툰이 일본 시장에서 나란히 1,000억엔 고지를 점령했다. 와, 지난해 이제 카카오의 이제 피코마 같은 경우 1,000억엔 조 단위로 지금 거래액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고, 콘텐츠 주식들이 지금 뭐 경기랑 상관없죠. 이런 흐름들을 좀 내고 있는 게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와 네이버의 일본향 웹 콘텐츠 플랫폼이 나란히 지난해 거래액을 이제 조 단위는 아니네요. 1,000억엔이 8,700억을 돌파하면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이제 만화 시장 일본에서 이 한국의 기업들이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콘텐츠 기업들의 이제 글로벌 확장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카카오하고 또 네이버 웹툰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그 관련된 기업들이 있죠. Y랩하고 또 그 DNC 미디어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주식 올해 이제 계속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 사실 Y랩 같은 기업들은 그 주가 위치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AI 쪽 관련해서 이제 그 미래에셋증권의 이제 리포팅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해외 기업들 이제 중심으로 이제 분석한 리포트인데 제가 이제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 경기 둔화의 어떤 흐름들을 좀 내고 있죠. 하지만 그게 이제 정도가 크진 않고, 예, 시장 예상보다 이제 경기 둔화 정도가 크진 않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흐름들은 강세를 띠는데 오히려 IT 지출은 확대를 하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실적 개선과 주가의 상승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자동차가 죽을 쓰는 게 이게 이제 안 좋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모멘텀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금리 인하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사실상 높은 밸류로 보통 측정되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또 이제 이런 기업들이 급격하게 빠졌죠. 예, 지수보다 이제 지수가 이 정도 빠졌으면 이렇게 더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국내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IT 지출 확대 부분은 이제 이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 성장과 마진 개선을 낳고 있고 실적 개선과 멀티플의 또 상향 조정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주가의 상승 정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어디 쪽이냐? 생성 AI, 또 이제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이 세 가지 이제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투자할 종목들을 이제 찾고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고민함이 늦어요라고 제목을 달아서 좀 신선했던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IT 지출 규모가요 5조 달러로 전년 대비 8% 성장해서 큰 폭의 반등이 기대가 됩니다. 디바이스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AI 쪽 때문에 지금 신기술 등장 때문에 디바이스에 대한 교체 니즈 확대가 또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AI 쪽에 지금 이제 어떤 이 트렌드 자체가 IT의 어떤 흐름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만들고 있죠. IT 산업의 전반으로 다 이제 확산시키고 이제 시장 성장률 대비해서 우위에 서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도입을 강화하고 있고 AI, 사이버 보안, 데이터 분석,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런 분야에 이제 강화를 해주고 있고 생성 AI, 클라우드가 가장 핵심적인 수혜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도 이제 버티컬하게 이 AI 또 IT 시스템의 도입을 확대하면서 뭐 금융, 뭐 헬스케어, 뭐 다양한 분야로 지금 이 기술이 침투하고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IT 전반적인 밸류업이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을 낳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3년에서 27년 동안 1조 달러, 1,300조 원이 AI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AI 서버는 27년까지 연평균 30%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4년에 76% 차지.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24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6,668조 달러로 전년 대비 19%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4년은 생성 AI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프라 단의 이제 확장이 두드러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도 같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AI의 신기술의 지금 고도화와 침투 또 이제 이거 뭐 자금 투입 안 하고 기술 개발 안 하면 바로 이제 낙오되는 거니까 앞으로 10년에서 정말 그냥 뒤처져 버리는 거니까 정부도 나서가지고 이쪽을 육성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국채금리 민감도 자체도 지금 IT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빅테크 기업도 있지만 수많은 중소형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 과도하게 빠졌던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으로 지금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테마단으로도 진짜 세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빅테크 신고가 내는데 중소형 주단의 기업들 막 이렇게 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미국의 피어 그룹의 국내 기업들을 잘 찾아서 그런 것들을 선점하고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글로벌 트렌드 자체를 우리가 투자 전략에 그대로 이제 접목해가지고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좀 아쉬운 거죠. 예, 이걸 우리가 또 활용하지 못하면.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섹터는 밸류 프리미엄을 받아가는 그런 국면에 있다. 예, 생성 AI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밸류업. 금리 인상계는 코로나 프리미엄이 그냥 완전 그냥 쪼그라들면서 오히려 이제 디스카운트 받고 더 처참한 주가 하락을 보였는데요. AI 어떤 프리미엄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금리 인하의 어떤 또 영향도까지 같이 받는 우호적인 어떤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이제 매출 성장률도 이제 가파르게 좀 올라가는 15%뭐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세일스포스, 어도비도 10%대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 더 높은 그 성장률 이런 것들을 좀 보이는 국면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기에 그만큼의 주가 상승도도 더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상반기에 좀 움직일 걸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또 버티컬하게 또 이제 연관되면서 금융, 바이오, 헬스, 리테일, 광고 쪽으로 하반기에 뭐 상용화의 움직임들이 이제 확대될 것이다. 어플리케이션 확대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는, 전망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업들, 인프라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있는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노우플레이크, 몽고DB, 데이터도,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팔토알토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또 이제 CRM 쪽에서 세일스포스도 유명하죠. 또 백오피스 서비스 솔루션으로 서비스나우, 금융 쪽에 세금 쪽 인투이트, 또 어도비 이제 많이 강조드린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 쪽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이제 그 생성형 AI의 어떤 타임라인 쭉 보면 챗GPT 11월 30일 런칭 이후 1월 말에 순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하면서 이제 엄청난 폭풍을 이제 나왔고, 구글이 이제 바로 또 AI 챗봇 바드를 출시를 했고, 어도비도 이제 AI 접목한 파이어플라이를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MS는 이제 코파일럿 365 공개를 하면서 이 빅테크들이 이제 그냥 다 내놓는 거죠. 메타도 이제 공개를 하고, 구글도 차세대 AI 제미니, 제미니 발표를 하고, 이제 12월에 AMD도 새로운 제품을 공개하면서 시장에 이제 파급을 줬죠. 연 내내 이제 이런 관련된 확산이 이뤄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생성형 AI는 27년까지 연평균 170%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의 확대가 벌어지는 거죠. 버티컬하게 오일, 가스, 에너지, 유틸리티, 교육, 보험, 뭐 교통, 뭐 전방위적으로 산업의 연계를 이제 시켜주면서 엄청난 성장의 파급을 산업계 전반에 만들어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쪽은 야 이거 이미 다 뜬 거 아니냐, 주식은 선행하기 때문에 이제 일부 우리가 뭐 빅테크 기업이나 실질적인 수혜 보는 기업들, 실적에 연계된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탈 텐데, 테마적인 움직임을 대부분 내고 있죠. 국내 주식들은. 그럼 이제 국내 주식들은 좀 단기로 투자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움직이는 뭐 한글과 컴퓨터를 무슨 장기 투자하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MS나 엔비디아 투자하듯이 단기로 그냥 빠져야 돼요.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산업에 대한 트렌드 자체는 초기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트너에서 이제 하이퍼 사이클을 보통 이제 기술별로 이제 공개하는데, 이 앞단에 있으면 아주 극초기 단계거든요. 그럼 이제 아직까지는 이 산업 자체가 이제 뭐 성숙기, 뭐 성장 후반기 이렇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히 이제 이 성장의 여력이 이제 굉장히 높은 분야죠, 여전히. 그래서 생성 AI 하이퍼 사이클에서 가장 앞서 있는 영역은 가상 미서다. 생성형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영역도 있겠지만 이게 보조적으로 쓰이면서 이제 뭔가 효율적이든 창의적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각 산업 분야별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데이터도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와, 저는 이 자료 보고 놀랐네요. 이메일, 이게 하루 동안 거래되는 양입니다. 이메일 전송량이 3,332억 건. 예. 코인 거래 수도 1,298억 건. 하루입니다. 구글 검색량도 85억 건. 예,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비디오 스트리밍 시간도 14억 시간. 하루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마한데요. 트위터 게시글도 5억이고 줌 미팅 시간도 1.5억 시간이다.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엄청난 데이터 양에 따라 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필요하고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센터 관련된 국내 대표 기업 KINX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주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된 산업도 이제 주목도가 높아질 걸로 보는데요. 올해 성장률은 12%로 IT 기술 성장률을 상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 GPT 쪽에서도 사이버 보안 문제들이 좀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AI 분야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예상되어지고요. 국내 이제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오늘부터 뭐 지난주 말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오늘 좀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뭐 한컴미드라든지 센즈랩, 뭐 지니어스, 이스트 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 많이 움직이고 있고 뭐 대표 기업은 이제 안랩 같은 기업도 있고요. 뭐 파수라든지 K사인 같은 또 전통적인 또 유망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된 기업들로도 또 시세 확산되는 부분들 지난주에 체크해드렸는데 이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의 구도 자체가 그 AI가 그 트렌드가 확산되는 국면의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잘 투자에 녹여내는 게 제가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면요. 2차 전지 쪽이 급락을 했는데요.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이런 기업들 순매수 잡혀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뭐 반도체 쪽,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 또 삼성 SDI도 수급 이제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 내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빠지긴 했지만 수급은 들어왔죠. ISC 반도체 종목들 또 AI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수급 구도도 펼쳐졌던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AI 트렌드 시세 확산이니까요. 이쪽이 당분간은 시장을 주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전략들을 구성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른 업종들도 뭐 바이오 업종도 이제 시세 회복되는 국면으로 좀 접어들었고 2차전지 업종도 여기 일단 뭐 아직 시세 하락이 좀 멈춘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보면서 저도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네, 그렇죠. 다들 퇴근길 조심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유튜브 멤버십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기적 투자를 위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인데요. 작년 2023년에 제가 시대 성장주 이론이라는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총 55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강의를 교육 강좌로 좀 론칭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또 이제 멤버십 형태로 이제 매주 매달마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2022년도에 론칭했던 차트 심리 이론의 이제 수강 이력을 보니까 저는 100%다 보실 줄 알았어요. 20시간짜리 40강의 강의를
다 보실 줄 알았는데 다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꾸준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게 참 어려워요. 다들 바쁘실 수 있고. 근데 이 구조를 어떻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강의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멤버십으로 좀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행가족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는 오전 6시 이제 스마트 리포트를 통해서 종목을 한 종목씩 항상 공부했었고, 또 오전장 시황 체크, 또 이제 오전장 관심주 관련해서 영상을 한 12시 정도 전후해서 좀 올려드렸었고요. 또 이제 중요한 이슈, 뉴스라든지 리포트 이런 것들을 또 장중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동행가족 멤버십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의 멤버십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정리한 시대성장수 이론과 함께 2주마다 이제 미국 주식을 좀 집중 분석하는 이제 글로벌 리포트라는 것을 같이 더해서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이라고 새롭게 좀 론칭을 하고 소개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더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 끝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만들게 됐고요. 저도 이제 장기적인 투자와 또 단기적인 투자 이렇게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제 분산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는 스터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미국 주식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미국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혹은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는 어떤 전략을 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우리가 장기 투자 대상의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시간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장기적인 투자, 정말 우리가 마라톤처럼 하는 그런 투자의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정말 장기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멤버십으로 이번에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만들게 됐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오랜 동행, 그리고 유익한 장기 투자였던 전략들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튜브 신규 멤버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 월 6만 원이고요. 장기적인 투자에 스터디를 해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콘텐츠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멤버십 가입하시면 차트 심리 이론 기초 강의 영상을 10강짜리를 6시간 구성된 거를 한 번에 이제 공개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차트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증시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구도를 좀 이해하실 수 있어서 충분히 이제 초급자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시장이 돌아가는 어떤 흐름에 대한 원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콘텐츠는 시대성장주 이론, 작년에 제가 정말 열심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총 55강으로 만들었고요. 격주로 토요일에 순차적으로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장기 투자의 기틀을 다지고 뭔가 단단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목도 찾고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들을 여기서 좀 이제 가져가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꾸준히 학습하고 공부하고 또 시장을 경험하는 것들을 실전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초보자들부터 충분히 이해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콘텐츠는 유망 미국 주식에 대한 분석인데 글로벌 리포트입니다. 격주로 일요일마다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콘텐츠로 구성되고, 보다 더 스터디라는 이름을 지은 것처럼 스터디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장기 투자의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종목을 찾고 타이밍도 잡고 이제 한국을 넘어서서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에
분석을 같이 해나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의 기초 강의는 총 6시간 13분으로 구성되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되고, 기본적으로 차트 심리 이론에 들어있던 내용들과 또 2023년 업데이트된 내용들, 주도주 케이스 스터디, 또 강한 테마선 종목의 3가지 요건과 케이스 스터디 통해서 기존에 이제 차트 심리론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고요. 이 내용 정도 들으셔도 충분히 지금 증시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성장주 이론인데요. 기초 강의 14강입니다. 아주 펀더멘털적인 내용과 시대 정신에 입각한, 또 과거의 100배 주식의 케이스들, 핵심 주도주들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또 앞으로의 어떤 산업들과 또 메가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아냈고요. 또 중국 강의는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과 함께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학습들, 산업별 분류랑 비즈니스 모델, 구조적 성장주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이해도를 높이는, 우리가 종목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고, 밑에 부분은 이제 은퇴자들에게도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데 필요한 어떤 핵심 고려사항들, 이런 것들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들, 새싹주, 글로벌 1등주, 글로벌 배당 포트폴리오, 또 핵심 주도옥종과 테마의 극초기 신고가 전략, 이런 것들은 또 3개월 내외의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강의 들어가서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분석법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았고요. 또 글로벌 유망 산업들에 대한 핵심 기업들을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10베거 후보 기업 3종목과 국내 10베거 후보 기업 3종목을 분석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순서적으로 가진 않을 수 있다는 거, 요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심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단단한 투자 심법을 가지는 게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 또 펀더멘털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단단한 심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55강으로 제가 담아냈으니까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하면서 동행해 나가는 과정들을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포트를 통해서도 미국 및 글로벌 유망 기업에 대한 분석을 같이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동행가족 멤버십을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제공하고 있죠. 이 내용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행가족 멤버십 분들이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하고 싶으시면 기존 것도 같이 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멤버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들을 스터디를 통해서 꾸준하게 해나갔고, 보다 더 단단한 심리와 또 어떤 철학 기준을 확실하게 가져가 가지고 어떤 시황의 변동에 좀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한 이 멤버십의 어떤 목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통해서 장기 투자의 어떤 기틀과 확신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신뢰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